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토박이고요. 저는 옹크로즈입니다. 네. 드릴 건데 레이몬드 문 님이 질문 주셨어요. 멜번으로 조기유학 가는 걸 알아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종차별이 걱정되네요. 백인 많은 동네는 더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제가 과거에 호주 인종차별 정말 심한가요? 라는 제목이었을 거예요. 저희 그 호주 유학클럽 유튜브 영상에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근데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호주 처음 와서 한 3, 4년 정도까지 또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좀 이거 차별이네. 1990년대 얘기하시는 건가? 차별이네. 이렇게 많이 느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제가 호주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호주 영주권 시민권이 된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처음 제가 학생 때, 호주에서 엎치락뒤치락 겪으면서 인종차별 당했던 거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느꼈던 인종차별 10가지 중에 8가지는 저의 무지함이에요. 저의 무지함, 제가 호주 문화에 적응이 덜 된 저의 탓이 한 8개 돼요. 물론 인종차별, 진짜 인종차별도 있어요. 2개. 밑도 끝도 없이 차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아직 호주 사회에 적응이 안 된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인종차별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걸 반증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교회든 성당이든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호주에 오래 계신 분일수록 그런 인종차별 느꼈다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호주에 막 도착하고 이제 1, 2년 차 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은 호주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그룹과 아직 적응해 나가고 있는 그룹에서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이제 진행 절차인데요. 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딱 정말 진행 절차에서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모르더라도 딱 이것만큼은 좀 정말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뭐죠? 저희 어머니들이 주로 가시고자 하시는 지역들이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네. 학교들이나 동네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티오가 다 차 있으면은 그렇죠. 입학 허가가 안 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주에도 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지만 조교학을 오시는 국적은 단연 중국 국적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에이전트를 만나서 너희는 어느 정도 전에 준비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 네.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신청서를 넣어놓고 오퍼를 받아놓고 입학 허가서를. 네,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그리고 학비 내는 타이밍이라든지 비자 진행하는 타이밍을 이렇게 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자, 호토바기님, 호주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녀가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녀가 현재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호주에서 학업하는 자녀들이 특히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과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과목이 왜 중요하냐면 과목 선정에 따라 호주 대학에 들어가는 수능 점수가 달라집니다. 수능 지수가. 네. 그리고 이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있고 없는 전공이 있잖아요. 네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전공 선택에 따라서 차후에 영주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아직 영주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호주에서 순수하게 학업을 하려고 한다. 네. 라고 하는데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호주에서 영주권 생각 없이 호주에서 쭉 조교학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학생이 대학에서 졸업이 한 1년쯤 남았다. 네. 그때 어떻게 변하죠?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전공 선정을 할 때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주권에 대한 고민은 한 7, 80%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가 영주권 되면 좋고요 라는 정도인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호주 졸업장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 본들 대단한 장밋빛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직시를 하게 돼요. 네. 그러나
호주 대학을 졸업해서 호주에서 한 3, 4년 정도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에 돌아가면 그림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틀려져. 적어도 1년이면은 완전히 네. 틀려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졸업을 호주에서 정식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서 그래도 취업을 해서 그래도 뭐 한 3년이라도 경력을 쌓으려면 영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졸업 비자도 있고 워킹 할리데이 비자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비자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제대로 된 직장이랄까요? 네. 예, 대학을 졸업한 학생한테 맞는 그 제대로 된 직장이 주어질 리는 만무하죠. 어쨌든 이제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호주 대학을 졸업하고 일단 호주에서 좀 취업을 할래. 경력을 좀 쌓을래. 네. 그때 그 선행 조건이 영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주권은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 전공 선택은 내가 에이타 점수를 몇 점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달라지고 네. 에이타 점수는 과목 선정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칙들이나 뭐 기준점들이 있는가요? 호주에 속칭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하는 호주 하이스쿨에는 전부 그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죠. 입시 지도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리고 호주에도 학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에 가면 또 그 전문가 선생님이 또 계세요. 코칭 칼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원론적으로 100% 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냐? 좋아하는 과목을 해라.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해라. 이게 대입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인 여러분들은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전공이 네.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지 취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타 점수에 유리한 과목을 에이타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그럼 이 에이타라는 게 어떤 거냐? 뭐 오늘 이 방송은 호주에만 계신 분한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요. 내신 50%, 호주 수능 시험 50%.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과목의 과중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물리학을 그러니까 하이스쿨에서 피직스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랑 하이스쿨에서 뭐 푸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음식 하는 이런 실기 위주한 학생이랑 과목에 뭐 어떤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물리죠. 물리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리에서 80점 받은 학생이랑 음식 과목에서 80점 받은 학생을 똑같이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목마다의 가중치들이 그럼 가중치가 높은 거 무조건 선택하면 되네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호주 대학 진학 방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뭐 핵심 중에 핵심 사항인데요. 제일 먼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대학 가는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뭐 일반적인 방법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원래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1학년이 되는데요. 호주 뉴질랜드가 아닌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 아니고서는 호주 대학 1학년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제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호주에 와서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예비학년 1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호주 대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거. 자, 여러분들 저 1, 2번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3번이 한국에서 고2만 하고 호주에 와서 대학 예비과정을 하고 호주 대학 1학년이 되는 거. 그리고 4번은 이제 조금 예외적인 거긴 한데 내가 전공이 뚜렷한 학생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 와서 이제 디플로마라고 하는 그 정식 학사 과정 한 단계 아래쪽에 있는 과정이긴 한데 저 과정은 1년을 하면 대학교 1학년하고 동등하게 쳐주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이 됩니다. 자, 1, 2, 3, 4번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호주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공부를 쭉 하면서 만약에 뭐 내신이 아주 좋은 성적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 수능 성적도 아주 잘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호주 대학 1학년으로 바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수능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호주 대학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상했던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성적이 좀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영어 능력도 이슈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 와서 다시 파운데이션 1년을 하고 대학 1학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이 될 때 네.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 네. 호주로 유학 온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1년 하고 대학 1학년이 되니까 1년이 그렇죠. 늦게 가는 거죠. 네. 근데 3번은요. 2번하고 3번은 1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꼭 졸업해야만 호주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고3을 하지 말고 고2까지만 하고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어떠한 과정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은 보통 대학이 거의 예외 없이 4년이잖아요. 4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1년이 왜 대학 전공 과목이라기보다는 좀 교양 과목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경영학이면 경영학, 원론, 개론 뭐 이런 수업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교양 수학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네. 교양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호주 대학은 그냥 1학년 때부터 바로 그냥 전공 과목을 합니다. 네. 전공 과목을 하기 때문에 한국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것은 호주로 볼 때는 전공하고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호주에서는 보통 뭐 고2, 고3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을 그죠. 이제 미리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호주 대학은 상당 부분이 정식 학사 과정이 3년이 많아요. 이 예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공학이라든지 의료계열 이런 거 제외하면은 뭐 네. 대부분이 3년이라고. 대부분이 3년이, 간호학도 3년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온다? 그러면 이제 한국처럼 한국의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예비 과정, 네. 파운데이션을 하고 대학 1학년이 되라. 이게 원래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일반적인 수순인데 가능하면 이제 저희는 2번을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호주 대학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면 네. 호주 대학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면 2번보다는 3번이 훨씬 유익한 거죠. 기간적인 단축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단순히 기간이 아니라 한국의 고3은 참 아이한테도 힘든 시간이고 그리고 그 불확실한 터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작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작 한국의 그 고3 때 공부했던 즉 입시 위주로 공부했던 그 과정이 대학에 가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될까?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죠. 저도 이제 뭐 거의 40인데 수능 세대였단 말이에요. 수능 네. 세대. 네, 수능 세대였는데 고3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공부가 지금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주 수능을 보고 대학교 1학년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러나 유학생일 경우에는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 아이의 성적을 감안해 봤을 때 호주에서 고3을 호주 아이들하고 똑같은 수능을 보게 하는 것보다는 고3 대신에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쓴다 그러면 역시 6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옵션이 여러 가지인 거죠. 네. 근데 많은 학교의 파운데이션은 로컬이나 시티즌들을 안 받아주는. 파운데이션은 호주 학생들은 못 많아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한테만 일종의 특혜 아닌 특혜처럼. 근데 이제 뭐 어떤 부모님들은 왜 뒷문을 만들어 가지고 유학생들은 왜 더 쉽게 대학을 가게 만드냐 이러는데 대학 측에서 볼 때는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취도가 그냥 1학년으로 바로 들어오는 학생들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만약에 호주 대학을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요. 3번하고 6번을 잘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적인